네, 안녕하십니까. 정수부터 손성필 대표입니다. 오늘은 이커머스 트렌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이 한 달이 지나가고 2월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또 경제신문이라든가 언론 보도에 나오는 내용들을 좀 정리해드리면 저도 정리가 되고 우리 고객분들에게도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커머스 트렌드라고 해서 가끔씩 유튜브에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매 대행과 관련해서 우리 고객분들이 어떻게 하면 제품을 많이 판매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고 배우고 있기 때문에 함께 공유해 보면 조금이라도 상품을 등록하고 또 최근 트렌드를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이버에 있는 데이터 랩을 통해서 트렌드 키워드를 지속적으로 알아가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그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사회 현상들이나 요즘 신문이나 방송에 자주 나오고 있는 이슈들에 대해서 관심 가져보시면 조금 더 넓게 이커머스 시장에 진입하실 수가 있고 온라인 쇼핑몰 비즈니스를 하시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커머스 시장에서 시장의 변화를 살펴보면요. 연거래 22조 원의 쿠팡이 성장하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가 가장 많았습니다. 그리고 티몬에서는 타임 세일이라고 해서요. 시간대별로 세일하는 제품을 다르게 해서 계속 소비자분들이 어떤 상품이 이 시간대에 세일을 하는지 지속적으로 살펴보게 하는 타임 세일이라는 것을 해서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네이버는 실제적인 강자잖아요.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판매를 고도화하는 그런 정책을 계속 추진하겠다.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고요. 이베이가 지마켓과 옥션을 매각하기로 결정해서 새로운 주인을 찾고 있다고 합니다. 이전에는 지마켓, 옥션 두 개를 합친 온라인 마켓의 매출이 상당히 컸고 한국 오픈마켓 시장 전반적인 그런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했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항상 영원한 강자는 없다고 지마켓과 옥션이 매각이 결정되고 다른 주인을 찾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커머스 시장의 전반적인 개편이 이루어진다고 하고요. 그리고 신세계 이마트몰이 온라인, 오프라인 다 연결을 해서 온라인 쪽으로 조금 더 집중을 하고자 한다는 그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롯데 계열의 롯데온이라고 하는 마켓이 좀 더 성장할 거라는 전망이 있었고요. 롯데 아이몰이라고 하는 곳에서도 판매가 잘 된다고 하니까 관심 있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톡을 통해서 선물하기와 같은 방식으로 매출이 많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카카오톡도 일반적인 오픈마켓이나 또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서 쇼핑몰을 열어서 계속 오픈마켓 사업을 확장해 나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유심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마트와 홈플러스와 같은 대형 마트가 오픈마켓 사업을 활발하게 진행할 것이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ssg.com이라고 해서 신세계에서 만든 온라인 마켓인데요. 오픈마켓을 조금 더 활발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예상하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쿠팡도 이제 오픈마켓을 활발하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마켓플레이스를 운영하면서 많은 매출을 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또 오픈마켓은 상품을 많이 올릴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기존의 SKU라고 해서 품목이 적은 업체들은 오픈마켓을 이용해서 상품 구색을 갖추려는 시도를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여러 셀러분들이 상품을 올리게 되면 종합몰과 같이 여러 상품들이 있으면 하나의 마켓에서 소비자분들이 쇼핑을 전체적으로 할 수가 있게 되잖아요. 시너지 효과가 나기 때문에 오픈마켓 방식을 시도를 할 것이라고 합니다. 오픈마켓은 일반적으로 평균 5천만 개죠. 5천만 개 정도의 SKU가 있는데요. 평균 이제 5천만 개 정도의 SKU가 있는데요. SSG는 20% 정도 수준이라고 합니다. 근데 앞으로 오픈마켓 서비스를 하게 되면 훨씬 더 많은 상품이 이마트와 홈플러스에서 운영하는 오픈마켓에도 올라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오픈마켓 거래액이 정리된 것을 와이즈 앱에서 추정하는 내용을 매일경제에서 보도한 내용을 봤는데요. 네이버는 대략 21조 정도로 1위를 달리고 있고요. 또
쿠팡은 17조 정도, 또 이베이가 이제 17조 정도 되고요. 11번가가 10조 정도 된다고 합니다. 오픈마켓 거래액은 네이버가 아무래도 가장 많고요. 쿠팡이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베이도 쿠팡과 좀 비슷한 규모인데 3위더라고요. 그리고 11번가도 좀 많이 발전하고 있죠. 그래서 구매된 상품을 판매하시려고 할 때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나 네이버 쇼핑은 기본적으로 다들 하고 계실 텐데요. 쿠팡도 적극적으로 판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쿠팡 같은 경우에는 반품이 소비자 중심으로 너무 쉽게 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셀러분들에게는 쿠팡 판매가 조금 어려운 점들이 있습니다. 이베이 같은 경우에는 지마켓이라든가 옥션이 좋은 시장이었는데 매각을 한다고 하니까요. 어떻게 될지 계속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11번가도 아마존과 제휴해서 서비스를 한다고 하고요. 현재도 잘 성장하고 있는 많은 매출이 나고 있는 좋은 마켓이기 때문에 11번가의 제품을 올려보시는 것도 계속 고려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샵링크나 사방넷, 플레이오토, 지브리지와 같은 제품들을 통해서 오픈마켓에 판매를 할 수 있기 때문에요. 광고비가 많이 드는 자사몰보다는 오픈마켓으로 처음에 시작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다양한 자사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이랜드인데요. 이랜드도 온라인 매출이 1조 정도 된다고 합니다. 온라인 방향으로 사업을 계속 전환해 나가고자 하고 있다고 하고요. 사업 구조를 적극 개편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카카오와 협업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다양한 자체 브랜드들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유하고 있는 브랜드들을 온라인 마켓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또 종합적으로 하나의 마켓에서 보여줌으로써 온라인 사업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명품 전문 앱인 럭셔리 갤러리라는 것도 운영하고 있다고 하고요. 중국 사업도 온라인화를 하고자 중국에 있는 기업들과 협력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체 페이도 개발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랜드도 온라인 사업을 강화하면서 온라인 시장에 진출하고 있기 때문에 구매 대행으로 이랜드 쪽에도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시면 좋겠는데요. 샵링크라든가 명품마켓 통합 솔루션이 이랜드몰에도 상품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가능할지 살펴보시고 이랜드에서 운영하는 오픈마켓의 셀러로 활동하는 그런 부분도 준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초등학생 체험 학습 도구 판매가 급증하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지마켓에 따르면 이 분야의 제품 판매가 11배 정도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집콕 학습이 많아지다 보니까요. 홈 베이킹 제품, 미술 도구, 클레이 제품, 점토놀이, 계량 스푼, 요리를 해보는 그런 체험형 놀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계량 컵, 빵, 칼, 반죽 밀대와 같은 요리와 관련된 교구 들하고요. 자연, 과학, 완구들이 잘 판매가 된다고 하니까요. 구매 대행으로 판매될 수 있는 제품들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린이 안전법이 있기 때문에 어린이 제품을 팔 때는 아동 안전법을 잘 고려하셔서 제품을 선정해 보시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홈 카페족이 많아지면서 커피용품 판매가 급증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커피 머신과 커피 메이크 기기 수입이 사상 최대치를 달성하고 있다고 하고요. 커피도 단순한 믹스 커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스페셜티 캡슐, 드립 커피 등 시장이 활성화되고 있다고 하니까요. 원두라든가 커피 머신이나 커피 메이커 같은 제품들을 찾아서 등록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타오바오나 아마존에 보시면 커피 메이커라고 검색해 보시면 많은 제품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요. 요즘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기가 쉽지 않은데 집에서 또 회사에서 커피를 마시려고 하는 그런 소비자분들이 많으시고 관련 판매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컨셉의 제품들을 구매 대행 제품 중에서 고르셔서 많이 등록해 보시면 효과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요즘 겨울이 거의 다가긴 했지만요. 겨울 산행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요. 추운 날씨가 한동안 지속될 예정이기 때문에 방한복이나 비상식량 그리고 아이젠이라고 해서 눈길에서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는 그런 도구들, 에어백 역할까지 하는 큰 배낭 그리고 방수, 방풍, 재킷 등이 잘 판매가 된다고 하는데요. 겨울에 등산을 하시는 분들이 입을 만한 옷이라든가 등산용품들을 판매해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겨울 산행에 필요한 안전하게 등산을 할 수 있는 장비들을 고려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내용은 요즘 MZ세대라고 하죠. 밀레니엄 세대 분들이 어떤 제품들을 주로 구입하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유난히 많았었는데요. 실용적인 패션을 선호한다고 합니다. 색깔이 한 가지 색깔인 옷은 다른 옷과도 맞춰 입기도 쉽기 때문에 판매가 잘 되고 있다고 하고요. 신발 중에서는 아디다스와 컨버스가 계속 인기가 있고요. 또 세븐, 셀라라든가 반스라는 브랜드가 인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집에서나 야외에서 입을 수 있는 스웨트 셔츠나 조그 팬츠 등이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니까요. 밀레니엄 세대들의 패션 트렌드에 맞는 제품들, 또 슈즈 종류들을 판매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요즘 코스피가 3,000선을 돌파하면서 주식으로 부자가 된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주식으로 많은 돈을 버신 분들이 명품 소비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또 해외 여행이 어려워서 명품을 구매하는 분들이 국내에서 명품을 구매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고요. 명품 소비를 명품 투자라고 해서 예를 들면 800만 원짜리 제품을 사가지고요. 쓰다가 판매를 해도 한 50만 원 정도만 줄어들고요. 또 재판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명품을 사용하다가 재판매하는 2030 세대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롤렉스 같이 다시 재판매할 수 있는 희소성이 있는 투자 가치까지 있는 그런 제품들이 1,600만 원이지만 품절이 되는 그런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내용은요. 2030 젊은 층들의 안티에이징 트렌드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탈모 시장은 30대 여성분들이 영탈모라고 해서요. 탈모를 방지하는 제품들을 많이 구입한다고 하고요. 또 안티에이징 제품들도 중년이나 노년분들 뿐만 아니라 20대나 30대 분들의 구매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안티에이징 관련 제품들도 판매할 수 있는 제품들이 있는지 유해 성분이 없는지 잘 보셔서요. 판매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식약청에 잘 신고를 하시고요. 또 식품이나 화장품은 반드시 자격을 갖추신 분들이 판매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벌금을 내지 않도록 주의하시면서 셀러 조건을 잘 갖추셔서 판매를 해보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내용은 2030 명품 소비 관련 트렌드인데요. 황금성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하고요. 다시 재판매가 가능한 거죠. 그리고 기중품을 과시하려고 하는 플렉스 문화라고 해서요. 자신이 가진 제품들로 자신을 표현하는 그런 문화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방송에서 소비를 조장하는 트렌드가 있기 때문에 과시형 소비를 젊은 층들이 많이 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래서 백화점 명품 매출의 45% 정도가 2030 분들이 구매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2030 세대를 위한 명품 판매도 고려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명품은 진품인지 꼭 확인을 하시고요. 명품 소비자분들의 이거를 잘 파악을 하셔야 되시겠습니다. 다시 재판매가 가능한 브랜드인지 잘 보셔야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정품이 맞는지를 정확하게 확인하신 다음에 판매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소비 트렌드를 정리해 봤는데요. 트렌드를 기준으로 네이버에 있는 데이터랩을 이용해서 트렌드를 살펴보시고요. 어떤 제품을 판매하는 것이 좋을지 방향을 정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